자, 우리 인류는요, 이 생존을 위해서 일단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겠죠. 왜? 강과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선물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물과의 공존을 위해서 치수 사업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삶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과거로 한번 쭉 타임슬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석기 후기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이요, 최초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물은 농경사회가 자리 잡은 이후 이 생명의 근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정치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시면요, 다스릴 치자에 물수변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을 잘 다스리는 일이 중요했고요, 물을 잘 다루는 통치자가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번영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례를 보면서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요, 이 생존을 위해서 일단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겠죠. 왜? 강과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선물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었죠. 강이나 바다가 넘쳐가지고 인간을 무심하게 덮쳐버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인류 역사는요, 이 물과 공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죠. 자, 잠깐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대 문명 어디입니까? 이집트는 어느 강?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자, 인더스는 어렵지 않아요. 인더스강. 황하는 황허강. 이 4대 문명의 공통점 뭡니까? 그렇죠. 바로 강을 끼고 발달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강 이름을 아예 따와가지고 문명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강들은요, 주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범람 너무 무서워. 이 범람을 통해서 강가 주변의 토양들은 더욱 생명력을 보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또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토대로 문명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섭다고요. 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바로 이 물과의 공존을 위해서 치수 사업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자, 이런 세계사에서 볼 수 있는 치수 사업, 당연히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혹시 조정래의 그 대하소설 아리랑 읽어보셨나요?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징계맹갱 웸밑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요, 바로 김제만경 너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평야인 호남평야를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이 징계맹갱,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넓디나 넓은 들녘. 이 들녘은 어느 누구나 길을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헛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징계맹갱, 바로 김제만경 평야. 이 엄청난 평야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역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필요했겠죠. 당연히 치수의 역사,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김제. 이 김제는요, 벽골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벽골제. 바로 벽골. 이게 뭐냐면 벼의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제는 뚝제잖아요. 그래서 벼의 고을에 있는 뚝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제 벽골제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최대 규모의 뚝입니다. 이곳은요, 제천을임지 밀양수산제와 더불어서 삼한시대, 그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로 알려져 있죠. 자, 이 벽골제에 대한 기록은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신라봉기 흐레왕 21년에 한자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보면요, 처음 벽골지를 여니 뚝 길이가 1800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치수의 긴 역사를 안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김제 벽골제. 당연히 여기는 전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일신라 제38대 원성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벽골제가 축조된 지 오래돼서 토목기술자인 원덕량을 보내가지고 보수 공사를 지시합니다.
이때요, 이 지역 태수의 딸 다냐가 있었는데 이 다냐가 토목기술자 그 원동량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큰 공사를 잘 마무리하려면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람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태수가 고민했죠. 하다가 바로 그 기술자 원동량, 마침 약혼녀가 있었나 봐요. 그 원동량의 약혼녀를 제물로 바치려 한 겁니다. 이 아버지의 계략을 알아챈 딸 다냐가 아까 원동량 짝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냐가요, 스스로 용의 제물이 되어서 벽골제 공사가 무사히 완공되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수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방, 또 이 제방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겠죠.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받는 누구? 정조. 자, 이 정조 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가의 이로움으로 수리만한 것이 없다. 겨울과 봄의 눈이 녹을 때 물을 모아두었다가 봄과 여름에 싹이 마를 때 물을 내어보내면 그 이로움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대표적인 그의 역작 바로 수원. 이 수원의 만석거입니다. 정조는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저수지 조성을 명하는데요, 1705년 황무지 위에 조성이 됩니다. 이곳에서요, 쌀 만석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만석거라고 부르게 된 거죠. 와, 이 만석거가 성공을 거두니까 정조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만석거의 3배 규모에 달하는 충만제를 또 조성합니다. 충만제는요,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하한다라는 뜻이겠죠. 조선의 물관리는 저수지 축조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강우량 측정 역시 이 조선의 중요한 물관리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은 치국이를 발명해서 세계 최초로 강우량 측정 시스템을 제도화했는데요, 치국이를 각 지역 관하에 설치하고 시기별 강우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농업에 활용한 겁니다. 치국이를 통해 강우량을 측정하기도 했지만요, 하천의 수위를 알아보기 위해 수표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수표는요, 청계천과 한강의 수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표의 기록을 통해서 하천의 상황을 파악하고 홍수와 가뭄을 미리 대비한 겁니다. 치국이와 수표를 통해서 선조들의 지혜와 기술로 물관리에 진짜 심혈을 기울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요, 치수사업은요, 농사를 위해서만 활용된 건 아닙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입니다. 자, 이곳은요, 충북 보은에 있는 삼년산성입니다. 성을 쌓는데 걸린 시간이 3년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곳은요, 천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고려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태조왕건이잖아요. 이 태조왕건이 이 3년산성을 차지하려 실패했다는 이야기, 정말 태조한테는 너무 가슴 아픈 고를 무셨나 봐요. 3년산성에서 150여 차례 전투가 이루어졌는데요, 단 1패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정말 이 3년산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난공불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수구입니다.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이 성 안은 어떻게 될까요? 물 차버릴 거 아니에요. 물이 차면 꼼짝없이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배수시설인 수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장치는요, 정조의 수원 화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원 화성 남쪽 성곽에 세워진 수문, 남수문입니다. 이 남수문은요, 수원천의 그 범람을 막으면서 동시에 군사시설로 활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남수문 설치 이후에는요, 하천의 흐름이 원활해져가지고 수원천의 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 속 치수사업은요, 위생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위생을 위한 대표적인 치수사업, 이게요, 바로 조선 영조, 아까 그 정조의 할아버지잖아요. 영조 때 시행된 청계천 준설 사업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영조가요, 수문 위에서 청계천 준설궁선을 지금 친히 이렇게 내려다보는 풍경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청계천은요, 사실 우기를 제외하거든요, 이게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상 그 하수도로 인식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물이 적다 보니까 모래와 자갈 등이 이게 밀려 들었고요, 그게 또 쌓였고요, 그 위에 또 쓰레기, 동물 사체, 심지어는요 유행성 열병으로 죽은 그 아이의 시신까지 밤중에 몰래 버려지는 그런 곳으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영조가 황폐해진 이 청계천 준설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신하들과 백성에게 의견을 물은 이후에 관청을 세우고요, 본격적인 치수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이 개천에 쌓인 이 오물과 토사를 깔끔히 걷어냈고요, 개천의 깊이와 폭을 예전과 같이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이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제방을 흙으로 다지고요, 버드나무를 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불구불했던 이 수로도요, 최대한 좀 직선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청계천 환경이 위생적으로 좋아졌다고 하죠. 자, 오늘 역사 속 물, 그리고 이를 다스리는 치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물 부족, 물재 겪고 있잖아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더 늦기 전에 지금보다 나은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금별생 최태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